제가 항상 수업할 때 짧게 한다고 말은 하는데 짧게 안 되더라고요. 44페이지에 보시면 명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더 남았어요. 하나는 증명법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건데, 증명법은 뭐 하는 거냐면, 뭐 증명이란 이야기를 우리 첫 페이지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직접 증명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 직접 증명이라는 게 그렇게 항상 쉽지는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짝수 두 개를 더하면 짝수야, 이런 건 직접 증명해도 돼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짝수를 두 개 더할 거야. x도 2a고 y도 2b야. a, b는 정수야. 그럼 x랑 y랑 둘이 더하면 x랑 y랑 둘이 더하면 2a랑 2b를 더하는 거고, 그럼 얘는 2로 묶어서 또다시 a 더하기 b니까 얘도 짝수야.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면 돼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직접 증명하기가 약간 불편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불편이라기는 표현보다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 대표적으로 대우를 이용한 것과 귀류법을 이용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요. 2학년 때 가면 뭐 수학적 기납법 이런 것도 배우고 그래요. 어쨌든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 다음 손님이 오셨나 봐요. 쟤는 저러면서 이렇게 손을 사타같이 들고 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두 가지를 여기서 배우는데,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고 싶은데 요 명제랑 대우 명제는 어차피 참거짓을 함께 하는 거니까 그냥 증명하기 불편하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대우 명제를 직접 증명해서 원래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겠다라는 거고요. 예시는 뭐 꽤 많이 있고 뒤에 가서 보시면 나오니까 보면 되고, 귀류법 요게 약간 어렵거든요. 귀류법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학교에서 뭐 서술형 같은 것도 되게 자주 나오고요. 아니면 뭐죠 그거? 수행평가 이런 거로도 내기도 하고요. 뭐 숙제로도 내기도 하고. 요 귀류법이라는 것이 약간 귀찮은 문제인데, 이거 나올 거라는 걸 뻔히 알거든? 근데 틀린 사람이 있어. 연습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이거 그냥 거의 외우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예로 요건 두 번째 예고요. 첫 번째 예로 뭐가 있냐면 루트 2가 무리수야를 증명하는 거예요. 쟤는 그래도 말하는 손님이네. 말 못하는 손님도 있어. 우느라. 고생이다. 그래서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인데, 그걸 직접 증명한다고 생각해보면 되게 골치 아프지. 무리수가 뭔데? 무리수의 정의가 뭐야? 그치, 뭐 유리수가 아닌 게 무리수이긴 한데, 여러분이 배우는 무리수의 정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가 아닌 게 무리수니까 유리수가 아니다를 보여주는데, 그럼 유리수가 아니라는 걸 직접 증명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루트 2가 무리수임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직접 보여주기 힘드니까, 그럼 자,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한번 쳐보자. 그러고 나서 보니 모순이 생기더라라는 거야.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모순이 생겨. 그러니까 유리수라고 했던 가정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야 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귀류법이라고 하는 건데, 뒤에 가서 얘도 예제 풀어보면 그런 소리구나 싶은데 좀 이해하기도 버겁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말장난인데 깊게 들어가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뭐가 헷갈리냐면, 비슷한 구조처럼 생기는데 이거 봐봐. P이면 Q이다가 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우를 이용하는 건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뭐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P이면 Q이다가 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보여주냐면 이 가정의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모순이 발생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얘가 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약간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 이거랑 이거가 하다 보면 약간 그런 이상한 그거에 빠지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대우를 쓰고 어떤 경우에 귀류법을 쓰는지도 사실은 거의 정형화되어 있어요. 여러분한테 전혀 막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명제 주면서 야 증명해봐 이렇게는 잘 안 나올 거라고. 그럼 이걸 가지고 야 뭐 할 수 있으면 대우로도 해보고 귀류법으로도 해봐 이렇게도 안 나와. 대충 보면 연습을 좀 해보면 알겠지만 보면 아 이거 대우 이용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거는 귀류법 이용해야 되는 거구나. 대충 나누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 어쨌든 요 예제는 내일 오시면 뒤에 있는 문제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다. 밑으로 내려가서 절대부등식 이야기를 합시다. 얘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계산이 많거든요. 절대부등식은 뭐냐면 항등식하고 약간 비슷한 거예요. 항등식. 우리 왜 둘이 되게 비슷한 거잖아요.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랑. 얘는 등호 있는 거고 얘는 부등호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왜 부등식의 해를 찾을 때도 방정식의 해를 찾지 어떡하니? 방정식의 해를 찾은 다음에 부등호 방향만 결정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방정식 중에 어떤 녀석이 있냐면 x에다 아무거나 부를까? 유튜브에 데뷔를 시켜줄까 보다. 아직 모르는 거야. 저때 가야 돼. 저때 안 가면 나중에 진짜 큰 돈 드는데. 방정식 중에는 즉 미지수 x가 있는 식 중에서도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항등식 이렇게 불렀다고. 그죠? 방정식 중에 방정식이라고 할 수 없는 녀석이 있어. 그게 누구였냐면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였다고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이런 식 전개하는 거 있잖아요. 항등식이야. 그죠? 좌변, 우변. 사실은 뭐 좌변에 있는 거 곱셈공식 전개하면 우변 되는 건데 이거 뭔 소리냐면 x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않지. 이건 항등식이거든요. 이거랑 되게 유사하게 부등식 중에서도 항상 참인 부등식이 있어요. 걔를 절대부등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나 요 둘 사이의 관계나 비슷한 거야.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4가 0, 계속 2가 나오네. 2x 더하기 4가 0보다 커. 그럼 이건 부등식이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절대부등식 중에 뭐가 있냐면 뭐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 아이 뭔 소리야. x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커. 이런 거예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참이잖아. 어차피 x제곱은 0 이상이거든요. 0 이상에다 1 더했대. 0보다 큰 게 맞잖아요. 이거 만족하는 x의 범위 찾으세요. 실수 전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애를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른다라는 소리예요. 되죠? 그래서 이 절대부등식 중에 뭐 당연한 것들, 너무 당연한 것들, 그리고 또 다른 이 밑에 보시면 이름 달린 절대부등식 2개 배우거든요. 걔네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툴들은 뭐냐 하면 이런 거야. 실수라는 건 제곱하면 맨날 당연히 0 이상일 거고 또 뭐 A가 만약에 B보다 커? 그렇다면 A에서 B 뺀 것도 0보다 커.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이 당연한 녀석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몇 번이야 이거? 8번에 보면 나와요. 봐봐요.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A가 B보다 크면 둘이 빼서 0보다 커. 이 당연한 소리예요. 근데 이건 언제 쓰냐면 요거 증명할 때 아까 우리 비슷한 거 했죠? A가 B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둘이 빼서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A가 더 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도 그렇고 뭐 2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실수 제곱하면 당연히 0 이상. 실수 제곱한 애들끼리 더하면 당연히 0 이상. 이런 이야기고요. 뭐 세 번째 건 이거 뭐 부등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고 절대값 붙어있는 애들 이야기고요. 다섯 번째 둘 다 양수라면 제곱해도 루트를 씌워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정리해보면 이건데 이제 부등식을 증명할 때 어떤 부등식이 항상 참이야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즉
이것이 항상 참이야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A에서 B를 빼가지고 얘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이게 만약에 둘 다 0보다 큰 경우라면 그냥 보기 불편한 경우들이 있거든. 그런 경우는 제곱해서 빼가지고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기도 해요. 둘 다 0보다 크다면. 아니면 세 번째로 이런 방법도 있긴 있어요. 둘 다 0보다 크다면 둘이 나누어서 얘가 1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죠? 둘이 나눠 봤더니 1보다 크네. 그러니까 A가 더 큰 거지. 둘 다 양수라면 이런 소리거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요 부등식이 참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 써 있는 얘네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굳이 증명해보지 않아도 되는 거. 이런 정리들을 이용해서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이름 달려있는 부등식들을 한번 증명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 1, 2, 3번은 이 책에 있는 1, 2, 3번은 우리 앞에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다 한 번씩들은 봤던 녀석들이고요. 1번부터 보시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거든요. 우리 왜 저거 오메가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건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실근 없죠. 그 오메가잖아. 뭐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 오메가잖아요. 실근이 없다고요? 실근이 없다는 건 0이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야. 실수 중에는. 그 말은 요 녀석 항상 0보다 크더라 그런 소리거든요. 근데 해보면 얘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보면 a제곱 뿔마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생겼는데 a를 주인공으로 완전제곱식 만들어보면 a 뿔마 2분의 b의 완전제곱 더하기 4분의 3 b제곱이에요. 괜찮죠? a를 주인공으로 하면 개수가 b니까 절반을 제곱해서 4분의 b제곱이 필요하고 4분의 b제곱 땡겨 썼으니까 4분의 3 b제곱 남았겠지. 그죠? 이거 전개하면 쟤 될 거라고요. 그럼 써놓고 나서 보니 뭘 제곱한 거고 더하기 뭘 제곱한 거잖아요. 제곱한 거랑 제곱한 걸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0 이상의 값을 가질 거야 라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원래는 그래서 0 이상 이러고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이거 혹시 등호는 언제 생기니? 라고 물어보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이상인데 0이 되는 경우가 언제야? 라고 물어보면 둘 다 0일 때지. 둘 다 0이어야 더해서 0이잖아요. 둘 다 0이래. 얘도 0이고 얘도 0이래. 무슨 소리야? A도 0이고 B도 0이어야죠. 얘 때문에 B가 0인데 B가 0이면 A도 0이어야 되거든. 그지? 그래서 A, B 둘 다 0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표현이 책에 보면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요 등호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 이야기하는 거야. 요거. 0이 되는 경우가 언제냐 이고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얘는 0이 안 돼요. 0보다 큰 경우다 그런 소리야. 그죠? 딱 0이 되는 경우는 둘 다 0인 경우밖에 없다. 그 소리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3개짜리죠.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거 제가 되게 집착하는 식 중에 하나인데 저랑 수업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규 수업할 때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인수분해 공식 중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포함되어 있는 식이 하나 있어요. 그죠? 거기 보면 이거 껴있죠. 이거 곱셈 공식 변형하면 어떻게 생겼어요? 그죠? 손으로 쓰는 거 봤어. 어떻게 생긴지 알죠? 내가 너한테 설명한 적 있을걸? 그죠? 이거 밑에 쓸까요? 굳이 2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서 원래식이랑 똑같이 만들고 나서 뭐 하냐면 묶어가지고 완전 제곱식 3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겼다고 본다.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이렇게를 바꿀 거라고요. 써놓고 나서 보니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얘도 0 이상이더라 라는 소리가 되죠.
등호는 언제 생긴다? 등호 언제 생긴다?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 각각 0이라는 건 뭔 소리다? A랑 B랑 C랑 다 같다. 값이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고 다 같다. 그래서 얘는 A랑 B랑 C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되겠지. 참고로 이거 곱셈 공식에 누구였냐면 A 세제곱 더하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어차피 중간고사에 들어갈 테니까 얘기를 하자면 팔 아파. 이렇게 생긴 건데 그냥 단순히 일단 기억해야 될 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들어간 식은 이거 딸랑 하나밖에 없어요. 세제곱짜리가 3개 붙은 건 이거밖에 없거든. 무조건 이걸 기억하는 건데 한 10개 중에 1개 정도는 진짜로 그냥 값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거 얼마인지 알려주고 이것도 얼마인지 알려주고 이것도 얼마인지 알려주고 이거 찾아가지고 이거 값이 얼마인지 구해봐. 이 공식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 공식에서 사실 더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얘가 0일 때인 거야. 이거 전체가 0일 때라는 말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랑 3ABC가 같은 값을 가질 때라는 말이랑 같은 거예요. 그죠? 이거 빼기 3ABC가 0이야 라는 말은 얘랑 얘랑 둘이 같다는 소리인데 우변 입장에서 보면 뭐야? 얘하고 얘로 인수분해 됐는데 곱해서 0이다 라는 소리니까 얘가 0이든가 얘가 0이든가 라는 소리잖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든가 또는 얘가 0이라는 거 무슨 소리라고? 셋 다 같다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지. 야, 얘하고 얘하고 같아.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한다고? 다 더해서 0이든가 아니면 다 같은 소리구나. 반대로 다 더해서 0이든가 다 같은 애들끼리면 이거랑 이거랑 둘이 같은 소리구나. 이렇게 스토리가 연결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산수를 물어보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1위로 올 거고요. 인수분해 중에 조금 어렵게 생긴 녀석들도 요거 가지고 해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공식에다가 요 스토리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요거 제가 좀 집착하는 식이에요. 놓치기 싫거든. 알고 있으면 인수분해 쉽게 되는데 이걸 모르면 막 복잡하게 생기고 막 다 전개했다가 다시 막 됐고요. 세 번째는 뭐 나오냐면 절대값 붙은 거 나와요. 그죠? 책에 보시면 절대값 맞죠? 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하고 절대값 A 더하기 B예요.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를 물어보는 건데 책에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이제 찾아보자면 이런 거거든. 요거도 절대값이고 요거도 절대값이야.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를 물어보는데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찾는 방법 뭐 있었다고?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볼 거라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빼기 하면 절대값이 3개나 있잖아. 보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양수인 거 확실하지?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얘도 양수인 게 확실하죠? 절대값. 그래서 제곱한 다음에 둘을 뺄 거예요. 어차피 둘 다 양수니까 누가 더 크냐 작으냐는 제곱한다고 달라지지 않거든. 그래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하고 절대값 A 더하기 B를 제곱해가지고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해보면 이거는 완전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근데 절대값의 제곱은 절대값 없어지는 거야. 그죠? A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B.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하면 그냥 곱해서 한 번만 딱 씌워도 돼요. 그죠? 그리고 얘 B제곱. 여기에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건 식 전체의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이랑 제곱이 퉁쳐서 사라지고 그냥 완전 제곱 딱 만들면 된다고요. 해보면 A제곱 둘이 사라지고 B제곱도 둘이 사라져서 남는 게 누구다? 2 절대값 AB 빼기 A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겠다인데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면 같죠? 0이죠.
A 곱하기 B가 0이면 역시나 0이에요. A 곱하기 B가 음수면 요거 양수죠. 음수를 뺐죠. 양수죠.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양수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은 항상 이런 값을 갖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 B가 양수면 0이고 A, B가 0이어도 0인데 A, B가 음수면 0보다 큰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다시 보면 이거 제곱한 거랑 이거 제곱한 걸 뺐더니 0 이상이래. 그럼 누가 더 크다고? 얘가 더 크다고. 얘가 더 크다는 건 둘 중에 누가 더 크다고? 얘가 더 크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건 등호 언제 생긴다? 이거 등호 언제 생긴다?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 생기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언제 생기는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뭐 외우시면 좋은데 이거 증명하세요라는 예제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저런 책에 뭐 당연히 다른 책에도 나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뭘 기억하셨으면 좋겠냐면 이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야. A, B에 뭐가 들어가든 항상 이건 참인데 그래서 얘가 참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뭐라고? 빼서 0보다 큰지. 절대값 붙어서 좀 지저분하죠? 제곱해가지고 빼서 0보다 큰지. 제곱해서 빼가지고 정리를 싹 해보면 0 이상이다. 이렇게 결론이 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언제 등호가 생기는지도 확인을 해두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3번 얘기고요. 4번하고 5번에 보면 진한 글씨로 이름이 써있죠. 이름이 달려있는 절대부등식이에요. 4번에 보면 지워도 되죠 이제? 4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산술평균은 뭐냐면 여러분 시험 점수 평균 내는 거랑 똑같아요.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 A란 녀석이 있고요. B란 녀석이 있고요. 이거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눌 거예요. 얘가 뭐냐면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하평균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A하고 B하고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기하평균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뭐 너무 깊게 들어가긴 좀 그렇고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넓이가 A인 정사각형이 있고 넓이가 B인 정사각형이 있고 걔네 둘을 곱한 거랑 한 변의 길이가 A인 거랑 한 변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이 있을 때 그거랑 넓이가 똑같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얼마냐 그거예요. 변의 길이 하나가 A고 변의 길이 하나가 B인 직사각형이 있어. 이거랑 넓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은 변의 길이가 얼마일까? 그럼 A보다는 길고 B보다는 짧을 텐데 얼마나 돼야 될까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뭐 그렇대. 더 깊게 몰라도 돼요. 기하평균의 의미를 더 깊게 보진 않고요. 요건 나중에 언제 하지? 2학년 1학기 말에 가면 요거 한번 볼 일이 생겨요. 얘하고 얘. 그럼 거기 가서 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은 쟤를 산술평균이라고 부르고 기하평균이라고 부르는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얘네 둘 사이에도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뒤로 얘를 증명하려면 뭐 하면 돼요? 이제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보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하려고 보니 루트 때문에 좀 배기 싫어요. 그래서 제곱을 할 건데 제곱을 하려면 둘 다 양수여야 돼. 이런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다. 루트 AB가 실수이려면 A랑 B랑 둘 다 양수든가 둘 다 음수여야 돼. 근데 만약에 둘 다 음수면 이건 양수인데 이건 음수잖아요. 볼 게 없지. 재미없잖아. 그건 안 할 거야. 그래서 둘 다 양수일 때만 할 거야. 그래서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은 둘 다 0보다 큰 경우에 양수 두 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비교할 건데 그냥 빼면 불편하니까
양변 제곱해서 뺄 거라고요. 2분의 a 더하기 b를 제곱한 거랑 루트 ab를 제곱한 거랑 이거 둘을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 볼 건데 해보면 얘는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ab 이렇게 생겼죠. 통분하면 되겠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요거 마이너스 4ab 될 거거든. 이렇게. 그럼 얘는 다시 2분의 a 마이너스 b 이거 전체의 4 내둘까요? 이거 전체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기 때문에 써놓고 나서 보면 어때? 제곱해서 둘이 빼가지고 정리 싹 했더니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졌어요. 제곱이라는 건 뭐라고요? 항상 0 이상의 값을 갖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럼 둘이 제곱해서 빼서 0 이상이라는 건 둘 중에 누가 큰 거야? 앞에 게 큰 거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누가 큰 거라고? 앞에 게 큰 거라고. 얘가 항상 크더라 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등호는 언제 생긴다? 이거 등호는 언제 생겨요? a-b가 0일 때. 다시 말해서 A랑 B랑 둘이 같을 때. A랑 B랑 둘이 같으면 빼서 0 된다며. 빼서 0이라는 건 둘이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등호 언제 생긴다고? A하고 B하고 같을 때 등호가 생겨나더라.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해서 빨간 걸로 쓴 거야. 그래서 보시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항상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쓰냐면 이제 뒤에 산수하러 가보면 나오겠지만 좌변에 있는 건 A랑 B랑 더한 거고요. 합이고요. 우변에 있는 건 A랑 B랑 곱한 거거든. 그럼 이 부등식을 실제로 써먹는 때는 언제냐면 합이 일정한 두 숫자가 있어.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고 뭐 하나가 작아지면 하나가 커지는 합이 일정한 두 숫자가 있을 때 얘네 둘을 곱하면 최대값이 얼마일까? 반대로 곱하면 일정한 두 숫자가 있어. 얘네 둘의 합 최소값이 얼마일까? 이런 거 할 때 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큰데 x랑 y랑 둘이 더하면 2래.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다? x 곱하기 y가 최대값 얼마일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 둘이 곱한 것의 최대값이 얼마일까? 너무 좀 계산이 너무 대놓고 하는 것 같으면 좀 실생활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거야. 철사가 있는데 길이가 2m예요. 이걸로 직사각형 만들 거야. 직사각형 만들 거야. 넓이가 최대인 거. 그럼 철사의 길이가 2m라는 건 4m라고 할까요? 철사의 길이가 4m야. 넓이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 직사각형을 만들 거라며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가로 길이를 x, 세로 길이를 y라고 보면 2x 더하기 2y가 4란 이야기예요. 그죠? 4일 때 물어보는 건 뭐다? x 곱하기 y의 최대값. 그럼 이런 생각하는 거지. 아, x랑 y랑 둘이 더한 건 항상 2로 일정한데 둘이 곱한 거의 최대값을 물어본 거야. 합이 일정한데 곱의 최대를 물어봤어? 그럼 저거 쓰는 거예요. 산술기야. 봐봐. 요거 요 2가 좀 보기 불편해서 보통 2를 우변으로 넘기거든요. 그럼 a 더하기 b가 2 루트 ab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걸 xy라고 바꿨으면 x 더하기 y가 2 루트 xy잖아요. 그런데 x 더하기 y가 얼마라고? 2라고. 2라고 일정하다고. 그러니까 얘는 2라고. 그럼 2라고 바꿨으면 이렇게 생겼고요. 2로 약분해. 제곱해. x 곱하기 y의 최대값이 얼마다? 1이다. 그 얘기예요. 언제? 이 식에 따르자면 x, y는 1보다 작거나 같대잖아. 그럼 1이라는 값을 갖는 순간이 있다는 거야. 최대로. 그럼 x, y가 1이라는 값을 갖는 경우는 언제냐? x랑 y랑 둘이 같을 때.
그때 등호 생긴다며. A랑 B랑 둘이 같을 때 여기 등호 생긴다며. X랑 Y랑 둘이 같을 때 여기 등호가 생겨서 넓이가 1이다 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죠? 언제라고? X랑 Y랑 같을 때. 그래서 가로 길이도 1m, 세로 길이도 1m일 때 넓이가 1이라는 최대값을 갖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합이 일정할 때 곱을 물어보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요거는 나중에 치환할 때 많이 쓸 텐데 x가 0보다 클 때 어디서 나오더라? 1학년 책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x가 0보다 클 때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을 뭐 우리 왜 문제 풀다 보면 얘를 막 t로 치환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이 t라는 녀석도 범위라는 것이 있다는 거야. 아무 값이나 못 가져요. 1이라는 값 못 가져. x 더하기 x분의 1은 1이 되는 순간이 없어요. 실수 중에. 왜 없냐면 이런 이야기야. x랑 x분의 1 둘 다 양수인데 얘랑 얘랑 둘이 더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봐. a 더하기 b라는 건 2 루트 ab보다 항상 크다며. 그럼 x하고 x분의 1을 더한 건 2 루트 x 곱하기 x분의 1보다 커요. 근데 x 곱하기 x분의 1은 1이잖아. 그러니까 얘 항상 2보다는 크더라 그런 소리예요. 언제 2야? x랑 x분의 1이 같을 때. 얘네 둘이 같을 때 둘이 더해서 2래. 그럼 각각이 얼마일 때? 각각이 1일 때. 즉 x가 1일 때 1이랑 1분의 1을 더해서 2라는 최소값을 가져요. x가 1이 아니면 2보다 큰 값이야. 이건 뭐 예를 들어서 x가 2면 2하고 2분의 1이잖아요. 3하고 3분의 1이고. 그러니까 2보다 더 큰 값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이걸 쳐다보고 무슨 생각할 거냐면 x랑 x분의 1을 더하라고 그랬는데 더한 것의 값의 범위를 물어봤는데 잘 보니까 얘랑 얘는 둘이 곱하면 일정한 숫자라고. 곱하면 x가 약분될 거니까 1이라는 숫자가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둘이 곱하면 일정한 숫자니까 합의 곱하면 일정한 숫자니까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언제 최소다? 얘네 둘이 같은 값일 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산술기하를 쓰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면 합이 주어진 경우에 곱을 구하거나 곱이 주어진 경우에 합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처럼 곱이 안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곱이 주어진 거잖아. 야, x랑 x분의 1 곱하면 1이야 라는 말을 굳이 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안 써 있지만 얘는 곱이 일정한 경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산술기하에서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0보다 커야 되거든요. 이게 산술기하를 써야 돼 라는 일종의 시그널 같은 거예요. 0보다 크다는 표현이. 갑자기 저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 여기서 처음 배우지만 앞으로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자주 나오는 게 뜬금없이 나와요. 갑자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막 3학년들도 모의고사 같은 거 풀다가 문제가 막혀. 막 끙끙 싸매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해설하다가 얘는 맨날 2보다 크겠지? 그래서 왜요? 산술기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지금이야 이걸 배우고 있으니까 이거 써야지 라고 쓰는데 나중 되면 형이 갑자기 거기서 왜 나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생뚱맞게 갑자기 튀어나와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갑자기 생뚱맞게 0보다 커? 뭐 한 2보다 커? 이런 조건들이 나오면 이거 산술기하를 의심하셔야 돼요. 0보다 큰데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 그럼 요거 산술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절대부등식은 누구냐면 사람 이름이겠죠? 코시라는 사람이랑 슈바르츠라는 사람이랑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코시라는 아저씨가 뭘 찾았냐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항상 이렇더라 라는 걸 찾았거든요. 증명이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빼면 돼요. 굳이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결국 좌변에서 우변 빼서 0보다 큰지를 보는 건데
이거 뭐 제곱하거나 루트 씌우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고지곧대로 쫙 전개하시면 되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보면 좌변은 써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ax 더하기 by의 완전제곱을 빼보면 전개할 거라고요.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여기에서 잠깐만요. a제곱 x제곱 더하기 2ab xy b제곱 y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a제곱 x제곱이랑 b제곱 y제곱은 사라지겠죠? 이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얘하고 얘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지. b제곱 x제곱 빼기 2ab xy 요거 먼저 쓴 거야. 빼기 그리고 a제곱 y제곱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얘 뭐랑 똑같냐면 bx-ay의 완전제곱이랑 같아요. 그죠? 이 빼서 정리했더니 완전제곱식이 됐어. 완전제곱은 뭐라고? 항상 0 이상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맨날 크구나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럼 큰 건 알았고 같은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 언제? bx랑 ay랑 둘이 같을 때. 그래서 bx랑 a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데 요게 순서가 약간 뒤죽박죽이잖아요. a, b고 x, y인데 bx랑 ay를 곱하래. 약간 보기 불편해서 a로 나눌 거고 b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보통 이렇게 정리합니다. 순서대로.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은 값을 가지면 등호가 성립해. 써야 돼. 중요하니까요.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코시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모양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제를 풀다 보면 이제 느껴지겠지만 모양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놓고 코시-슈바르츠를 물어보는 경우는 보시다시피 제곱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죠? a제곱 b제곱이고 x제곱 y제곱이고 얘는 제곱이 없는 녀석이야. 그리고 산술기하랑 다르게 얘는 다 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랑 1차 더하기 1차를 물어봤으면 요 a, b는 숫자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맞추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 부등식을 완성하는 건데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부등식의 모양은 a제곱이랑 x제곱 요 앞에 있는 애들 둘이 곱할 거야. 그럼 a제곱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걸 루트를 씌우면 여기 있는 ax가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둘이 b제곱이랑 y제곱이에요. 얘네 둘이 곱하면 b제곱 y제곱인데 여기다 또 루트를 씌우면 by가 돼요. 그래서 앞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뒤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더해서 싸그리 제곱 하면 이렇게 생긴 식이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기엔 제곱 제곱이고 1차 1차면 요거 쓰는 거구나 인데 꼭 그런 경우만 쓰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경우도 쓸 수 있어요. 앞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뒤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더해서 싸그리 제곱 이런 모양새만 완성할 수 있으면 코시-슈바르츠 쓸 수 있고 내일 예제 풀면서 언제 이런 경우를 쓰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모양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쓴 거 있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앞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뒤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더해서 싸그리 제곱. 그리고 하나만 더. 요거 산술기하고 다르게 a, b, x, y 굳이 양수 아니어도 돼요.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쭉쭉쭉 지나간 거잖아요. a, b, x, y가 다 실수이기만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녀석입니다. 그죠? 기억하시고 요게 엄밀히 따지면 코시 부등식인데 요거에다 숟가락 하나 딱 얹어서 슈바르츠 아저씨는 뭘 찾은 거냐면
개수를 하나 늘렸거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완전 제곱.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하나씩 늘어난 거예요. 요거 코시고 요거 슈바르츠예요. 그래서 합쳐서 코시 슈바르츠 그러는데 얘도 생긴 모양은 앞에 것끼리 곱해서 루트 씌운 거고, 중간에 것끼리 곱해서 루트 씌운 거고, 뒤에 것끼리 곱해가지고 루트 씌워서 싸그리 더해서 제곱하시면 만들어져요. 많이 안 씁니다. 있는데 많이 안 써요. 이거 훨씬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를 제대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도 밑에 써 있네요. 요거 그죠? 밑에 팁에 보시면 3개짜리도 써 있죠. 많이 쓰는 건 아닌데 뭐 그래도 그냥 한꺼번에 외워두시면 되니까 기억하시고. 얘기 다 했나요? 그래서 그 밑에 마지막에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랑 코시-슈바르츠는 식 자체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언제 쓰는지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말했지만 여기서는 배우는 중이니까 쓸 수 있는데 나중 되면 뜬금없이 막 튀어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자주 쓸 녀석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언제 제대로 적용해서 쓰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오시면 예제 풀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